제가 뭐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보다 산을 좀 더 많이 다녔기 때문에 장비나 이런 거 제가 더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로 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 먼저 우리 진행하셨던 우리 강사님들 뭐 박사님도 계셨고 뭐 실장님도 계셨겠죠. 전 수산 아마추어고 단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매달 2번씩 산을 가니까 한 15년, 16년을 산을 다녔어요. 그리고 300회 정도의 산을 했고, 소위 해서 요즘 ALA는 뭐 블랙야크 백대명산 얘기하는데 거기에 80% 이상은 제가 다 가봤고 산을 300여 회의 산을 다녔기 때문에 웬만한 산은 뭐 두세 번 간 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대부분 강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강의 시작하기 자기소개를 하죠. 저도 잠깐 자기소개를 하면 제가 당뇨 혈압 때문에 17년 전부터 산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단계로 올라왔지만 계속 1단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역할을 해준 게 등산이었고, 그렇게 등산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어울려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동호회를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7년, 16년을 산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 이제 거기에 제가 첫째 주 산악회는 선두 대장을 하고 있고 셋째 주도 선두 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동호회 산악회는 산대장들이 귀해요. 왜냐면 산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디 산을 가자라고 정하고 선두를 잡아주고 하는 사람들 역할이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 자랑을 하면 일산 이쪽 고양시 안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산대장입니다. 그렇게 산행을 했고, 또 제가 이수영 권사를 그 프로포즈 한 것도 관악산 정상에서 했습니다. 1월 1일 91년도 1월 1일 날 제가 관악산에 올라가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트레킹과 등산이 어떻게 다른가. 아까 뭐 잠깐 다들 얘기하셨는데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단 등산은 정확히 정상 목표를 잡고 올라가는 게 등산이고, 트레킹은 그냥 둘레길 걸어가고 충분히 자기가 걸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인터넷 캡처해서 봤더니 그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전문적인 등산 기술이나 지식 없이 트레킹이 즐길 수 있는 산악을 자연을 답사하는 여행이다라고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트레킹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등산은 정상 무조건 올라가는 게 목적을 갖고 있고 그 코스를 어떻게 올라갈 건지 계획을 잡고 시간까지 다 타이밍을 잡아서 선도대장들이 그걸 다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산할 때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북한산에 간다. 그럼 북한산 내가 언제까지 정상 올라갈 거고 후미 기준 어느 정도 올라갈 거고 그걸 계산해서 서로 요즘에 핸드폰이 잘 터지니까. 근데 간혹가다 산에 가게 되면 핸드폰이 안 터지는 지역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무전기 갖고 다니는데 산대장들이 무전기 통해서 흠이 어느 정도 쳐져 있는지 보고 선두가 좀 시간을 좀 늦춰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게 등산이고요. 우리나라는 뭐 1000m 넘는 산이 많이 있어요. 일본보다는 적지만 그 1000m 넘는 산을 올라갈 때는 그만큼 이제 장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트레킹하고 등산하고 다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데 등산하고 트레킹 장비는 큰 차이는 없어요. 단 등산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트레킹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산행이 흙길인지 바위길인지 또 아예 내가 암벽을 타야 되는 따라 이 등산하고 달라지지만 그 외의 장비는 사실 트레킹이나 장비도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장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애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등산화가 있구나, 이런 뭐가 있구나 보시고, 내가 만약에 앞으로 이제 트레킹을 좀 자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그 맞는 트레킹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메이커가 좋다 이런 건 없고요. 신어봤을 때 내가 편안한 신발이 최고예요. 단 등산화는 편안하면 안 됩니다. 기능성으로 받쳐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론이 이렇게 되고 이제 장비로 넘어가면 잘 이렇게 해왔거든요. 하나 필요 없어 솔직히. 제가 봐도 설명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등산에서 또 파행된 게 백패킹이 있어요. 요즘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하는 백패킹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이 등산 정상까지 똑같이 올라가요.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요. 그러려면
여기 이제 비보용 장비 외에 필요한 텐트가 있어야 되죠. 식사 먹는 식사 장비가 있어야 되죠. 그런 장비가 추가되면 이제 산에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큰 배낭을 메고 올라가는 분들이 대부분이 옆에 깔고 자는 깔판 이렇게 메고 오는 사람들이 백패커애들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등산에서 또 파생된 백패킹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 등산 장비나 트레킹 장비에서 중요한 게 등산화, 배낭, 스틱 이건 제일 중요한 장비라서 그거 위주로 내가 이제 장비를 보여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그게 많은 장비에 돈도 많이 지출해야 될 부분이 이게요. 그다음에 뭐 옷은 뭐 이제 있는 편하게 트레킹하는데 등산한다고 하면 장비도 옷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트레킹 오늘 우리가 가는 게 꽃 트레킹이에요. 그러니까 뭐 트레킹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계곡 트레킹은 계곡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름에 계곡길 걸으면 막 물에 들어왔다 놨다 하면서 걷는 게 계곡 트레킹이고, 겨울에는 눈꽃 트레킹이나 해서 눈이 많이 쌓이는 벌판을 걸어가는 것도 눈꽃 트레킹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맞춰서 하면 옷은 사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코스모스 가는 정도 트레킹이면 옷은 그게 필요치 않아요. 그냥 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등산화 장비 중에 등산 한번 봐드릴게요. 등산화 종류가 있어요. 요게 뭘까요? 요게? 요거 저거는 뭘까요? 발목. 네, 맞습니다. 발목. 자, 이게 등산화인데 이게 경등산화고 얘는 트레킹화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지금 발목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예, 왜냐면 등산하다 보면 너덜길에서 돌이 많은 길을 걷다 보면 발목을 삐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 트레킹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걷는 길이기 때문에 발목까지는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밑창은 똑같이 미끄럽지 않은 밑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트레킹화, 요거는 경등산화. 그럼 제가 트레킹하고 경등산의 차이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그럼 그 다음에 또 운동화 등산화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중등산화. 예, 이제 중등산화 왜 바뀌었냐? 똑같이 발목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죽으로 바뀌었어요. 가죽으로 바뀐 이유는 경등산화가 발목 접질리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장거리 산행할 때는 결국 중등산화를 신는 거예요. 경등산화는 중등산을 신고, 그 다음 이게 발목이 지금 똑같이 6인치짜리인데 6인치가 아니라 8인치라서 좀 더 높게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하고, 요게 또 뭘까요, 이거는요? 같은 등산화처럼 생겼는데? 아, 그래요? 네. 이거 이제 밑창을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얘는 울퉁불퉁한 등산용 밑창이고, 얘는 리찌화다 해서 암벽을 전문적으로, 이 밑창은 찰고무예요. 그래서 북한산에서 코스에 따라 해서 의상봉이라든지 수은벽을 가게 되면 바위를 많이 타야 돼요. 그러면 이걸로 갖고 타게 되면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리찌화는 바닥 자체가 완전히 찰고무이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발 신게 되면 암벽이 많은 길을 타게 되면 이 신발을 신으면 전혀 미끄럽지 않고 자기가 편하게 산행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파생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전문 암벽화. 이분들은 뭐냐면 밧줄 타고 올라가는, 진짜 암벽만 타고 올라갈 때 그때 암벽화 이걸 신는 겁니다. 신발은 이제 이렇게 이 정도에, 여기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6인치다 8인치다 이런 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요 정도가 등산화 종류는 요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레킹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트레킹, 내가 꼭 운동화가 아닌 트레킹화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에 보냈던 사진 트레킹화를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아까 이거 리찌화, 이 리찌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오늘 산행 코스가 암벽이 많다 했을 때 이걸 신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물론 얘나 아까 경등산화도 바위에 미끄러지는 않아요. 기능적인 게 있는데 좀 더 얘는 안 미끄러지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행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첫째 주 산악회 내가 이제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거기는 제가 그날 코스를 올려드릴 때 이번에는 장비가 뭐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놔요. 그래야 그 코스가 예를 들어서 암벽이 많으면 됐으면 리찌화가 좋습니다라고 올려주고, 또 그날 날씨도 이제 그 산행할 때 날씨도 어떻다라는 날씨에 따라서 옷도 이제 준비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산대장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제 신발은 다 이제 정리가 됐고요. 이제 그다음 또 필요한 게 배낭입니다. 배낭도 엄청 종류가 많아요. 나 이렇게 배낭 많은 줄 몰랐어요. 저도 산행하면서 배낭 엄청 많이 봤는데 이거를 다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근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좀 보여드릴 거고, 배낭이 이걸 읽어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배낭을 고를 때 중요한 거. 자, 신발은 아까 기능성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데 배낭을 고를 때 몇 가지를 보고 골라야 되냐? 뭐냐면 첫 번째 내 등 사이즈를 아셔야 됩니다. 등 사이즈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몇 미터짜리를 써야 되겠다. 몇 리터라고 해서 보통 배낭에 보면 숫자 좀 이따 배낭 그림이 숫자가 28. 요게 있죠. 네. 30. 요건 30리터라는 얘기고요. 요건 지금 정면 사진이 아니라 없네. 네. 예, 이렇게 종류가 배낭 종류 지금 설명해드릴 건데 그 리터 수가 왜 중요하냐면 겨울 등산하게 되면 여벌의 옷을 많이 준비해요. 그다음에 이게 커야 되겠죠. 그지만 이제 여름 한여름에 갈 때는 기본 티 갈아입을 거 정도 하나 그리고 모든 게 작아지니까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면 일례로 제가 배낭이 몇 개가 있을까요? 12개. 12개? 12개? 그거 너무 많아요. 그렇게까지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 그러면 6개. 네. 6개. 10세기 2개가 있고요. 20리터짜리가 3개가 있고요. 35리터짜리가 하나 있고 40리터 하나 있고 55리터 하나 있고 60리터가 있으니까 총 몇 개인가요? 9개가요? 예. 그 정도 있네요. 그리고 또 일례로 등산화는 제가 몇 개 있을까요? 아까 등산화는 7개. 등산화는 5개 정도 있네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는 목적 그 당시에 날씨 이런 거에다가 신발이나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갖고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즈 선택하는 거, 그다음에 벨트. 이제 이게 배낭에 이 가슴 벨트가 있고 허리 벨트, 이 지지해 벨트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배낭을 맸을 때 움직이지 않고 내 밀착해 주니까 몸하고 밀착이 돼야 무게감이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통풍. 이제는 등판에 땀이 많이 나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완전 밀착하는 배낭을 매게 되면 땀이 안 통하면 이 땀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통기를 위해서 거기 뭐 골드 파놓고 뭐 여러 가지 기능성을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이제 배낭 종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가벼운 배낭이라서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벼우면 단순한 배낭이에요. 근데 이제 뭐 단순하게 트레킹 할 경우는 그 배낭이 필요하겠죠. 근데 산을 타게 되면 가볍다는 건 기능이 없다는 뜻이고요. 조금 무거워도 여러 가지 뭐 포켓이 많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 기능성 내가 물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볍다고 최고는 아니고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우리 뭐 이쁜 거 찾는데 이쁜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기능성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배낭 하나를 갖고 전체 산을 다니지 말라고 이 전문가들이 써놨어요. 그 뜻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필요한 목적에 닿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래서 하나만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배낭의 종류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 배낭이 요 우리 많이 보는 배낭이죠. 요 배낭이 이 전문가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티어 드롭형이래요. 티어 눈물 이렇게 드롭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고 제일 많이 보는 배낭식일 거야. 아마 학생들 학교 배낭으로도 쓰는. 예. 그 다음에 요게 인터널식이라 해서 터널 밑으로 집어넣는다. 얘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집어넣는 스타일이고 쟤는 그냥 바로 오픈만 하면 집어넣을 수 있는 스타일이고 이게 뭐 경우 꽤 쭉 종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전면 개방형 이렇게 자꾸 열게 되면 전체가 완전히 개방이 돼서 물건을 넣고 빼기 편하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후드형 이게 지금 아까 그림에 보면 이 후드 이 헤드가 있고 없고 차이 이게 배낭들이 나눠진대요. 그리고 거기에 또 나눠진 게 또 많아요. 이게 내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추려가 와봤는데 이게 무슨 형이냐면 이게 롤탑형 이게 아까 저기 터널형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에 이게 뚜껑을 닫는 게 아니라 얘는 단순하게 열어서 물건을 넣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들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나 봐요. 전문가들은. 근데 이게 다 기능이 다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프레임이 있고 없고 이게 진짜 이게 프레임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 이게 이제 진짜 전문가용이죠. 이게 내 키로 넘어가는 이게 프레임이 외부 프레임이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 이런
프레임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배낭이 무겁지 않아요? 이거 프레임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편해. 저도 60m짜리 배낭이 있는데 거기에 저는 그렇습니까? 들어가 있는 이 프레임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 프레임 자체가 얘는 이제 알루미늄처럼 보이잖아. 얘는 합금인데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전체적인 무게는 60m나 50m나 40m 배낭 전체적인 배낭은 거의 무게가 비슷해요. 배낭은 비슷해요. 왜냐면 이게 2배 정도 크다고 해서 2배 무거운 게 아니라 그렇지. 조금 더 무거운 것뿐이지. 예. 왜냐면 무거운 건 지금 우리가 사는 1000m짜리 넘어갈 때는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프레임이 이제 어디 있냐, 외부냐, 내부냐 이런 것도 따지고, 근데 리프트라 해가지고 요건데 뒷면에 배낭 끈에 이것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끈으로 조절하는 게 있고 또 좋은 배낭은 내가 이거를 눌러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이게 내 키에 맞추는 배낭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뭐 트레킹은 필요 없지만 등산에 갔을 때, 높은 산에 갔을 때 배낭이 내 어디에 부착이 되냐에 따라 이 무게가 달라져요. 똑같은 배낭을 매는데 배낭을 위로 올려서 매야지만이 무게가 덜 느껴져요. 그리고 배낭에 넣을 때는 이게 이제 힙색이고요. 그 배낭에 물건을 넣을 때 그것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무거운 거를 우리가 보통 배낭에 짐을 이렇게 뿌릴 때 무거운 걸 위로 올려야 돼요. 그리고 낮은 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가벼운 것들이. 그리고 이제 중간에 칸막이에 있는 경우 발 수시로 뺄 수 있는 거 밑에다 놓고 그렇게 이걸 이제 차곡차곡 순환을 해야 이 무게가 배낭이 무거운 게 상부에 있어야 이게 같이 어깨랑 해서 같이 무게감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산을 탈 때는 항상 이렇게 무게가 있는 게 위로 가벼운 것도 밑으로 내려서 수납을 해야 된다. 그리고 10세까지 했고요. 10세까지가 이제 간단한 10세. 요건 이제 뭐 가까운 트레킹할 때 짝짝죠. 물 하나 넣고 간단한 간식 넣고 뭐 수건 정도 넣어갖고 다니는 이 트레킹 정도는. 근데 트레킹도 만약에 종류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박 2일에 같이 걸쳐서 하는 트레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 배낭을 매야 되겠죠. 그게 아까 짐을 내가 줄 때 얼마 정도의 짐이 필요한지에 따라 배낭이 사이즈가 다르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또 그 다음 중요한 게 스틱이에요. 스틱은 저도 10몇 년 동안 스틱이 살아갈 때 스틱 중요성을 잘 못 느껴서 잘 사놓고 안 썼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왼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무릎 아들 하고 스틱을 쓰기 시작한 게 한 2, 3년 됐는데 스틱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 10몇 년을 사용하고 나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스틱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고 스틱은 종류에 따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보세요, 한 번씩 이렇게. 그러면 가격은 제일 비싼 게 얘다, 티타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메이커에 따라 또 달라져요. 뭐 어느 메이커는 뭐 스틱 2개만 사면 100만 원이 넘는 메이커도 있고요. 그런 거는 진짜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m 이상, 1000보, 10,000보, 1,500보를 걷는데 스틱을 써야 되는데 그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2, 3,000보 건당할 때는 뭐 특별히 무거워도 괜찮겠지만 장거리 산행할 때는 스틱이 이렇게. 그러면 트레킹도 마찬가지로 스틱을 써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 특히 연세 있는 분들 무릎이 아프시기 때문에 내 체중의 40%가 스틱을 잡아주거든요. 그럼 무릎으로 내려가는 건 내 체중의 60%가 무릎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무게 분산이 돼서 그만큼 더 많이 걸을 수 있고 더 편안하게 걸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종류에 따라 이렇게 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얘다, 요즘은 드라이빙. 근데 그걸 사면 기본이라 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 차이 이 정도 난다. 그게 안 부러진다, 잘. 드라이빙 저도 한라산 가서 하나 부러뜨렸거든요.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 드라이빙이 원래 안 부러진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러뜨린 이유는 뭐냐면 그 한라산에 내려오는데 이 마주 올라오게 그 겨울 등산을 갔는데 마주 올라오니까 피해 주려고 스틱을 찍었는데 사선을 찍은 거예요. 사선을 찍으니까 얘가 바로 부러지더라고요. 드라이빙도 잘 안 부러진다는데도 부러지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종류별이 이렇게 있다. 그 부러진 게요. 예. 이 돌리는 용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접는 용이에요. 조금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그것도 형태 네. 얘기할 건데, 자 이제 일반적인 스틱 형태는 이렇습니다. 손잡이가 있고 그립이라고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분리형에서 클립 잡는 거고 이제 쭉 대가 있고 바스켓이 있고 이 캡이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캡이 중요하다고
게 뭐냐면 이게 잘못해서 사람을 찔릴 수가 있어서 꼭 등산할 때는 빼더라도 항상 배낭에 갖고 다니실 때는 이 캡을 잊어버리시면 꼭 사세요. 꽂으세요. 네. 특히 그 지하철이나 버스 탔을 때 상대방 다치게 할 수 있어가지고 요거는 저도 여유있게 몇 개를 하나 잊어버리면 다시 꽂고 하니까 요렇게 요런 종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스틱 사용 방법이 스틱은 두 개 같이 쓰셔야 돼요. 하나만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40%의 체중이 있는데 하나를 쓰게 되면 20%밖에 안 가거든요. 팔로. 장거리를 가게 되면 또 트레킹도 우리가 뭐 짧은 트레킹도 있지만 3-4시간 걸을 때 두 개를 다 써야 되는데 하나를 갖고 다신다. 지팡이처럼 지금 지팡이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래 걸으실 때는 체중이 분산이 한쪽으로 올릴 수 있어요. 이쪽으로 쓰면 이쪽으로 왼쪽 무릎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두 개 꼭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 방법은 지금 이렇게 실내로 제가 그림을 캡처해 왔는데 이게 올라갈 때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설명 이제 해드리게 되면 이렇게 앞을 찍는 건 맞아요. 찍는 건 맞는데 끝까지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픽고 올라가서 끝까지 밀어서 내가 다 완전히 올라가서 다시 또 앞을 찍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동시에 찍어도 되지만 하나씩 찍어도 돼요. 어쨌든 이 한번 찍은 스틱은 끝까지 내가 체중이 실려서 앞으로 나갈 때까지 스틱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 내리막길은 이것도 지금 이분은 미리 찍었죠. 미리 그러니까 조금 오르락 내려갈 때 스틱 길이를 좀 늘려서 내려갈 때는 조금 5cm 정도 늘려줘야 되는데 내려갈 때 스틱을 먼저 찍고 체중을 먼저 내려놓고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분처럼 그냥 이렇게 이렇게 걸으면 평지 걷는 것처럼 걷게 되면 체중이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찍고 올라갈 때는 끝까지 밀어주고 내려갈 때는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밀어서 끝까지 해주고 다시 앞을 찍고 이렇게 사용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현이가 아빠 20분 이상은 재미없다고 15분 내에 끝내라 그래서 이게 스틱 잡는 법인데 이게 다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다 가능해요. 근데 기왕이면 이렇게는 스틱 잡아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걷다 보면 여기 트레킹도 마찬가지인데 경우에 따라 스틱을 필요 없을 때는 이걸 놔야 되거든요. 놓으면 이 줄이 왜 필요한 거냐면 스틱이 놔도 스틱은 내 몸에 항상 있는 거죠. 언제든지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거치 방법은 안 좋다는 거. 요거는 경우에 따라 좀 내가 올라갈 길에 스틱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짧게 할 때 단순간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장시간 걸으면 이거 아무 스토리형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손목에 더 무리가 가요. 근데 이렇게 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끈을 같이 잡아서 이분은 지금 어깨, 팔목에 해서 팔목하고 같이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걸은 거고 이분은 지금 놓치지 않으려고 아마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기왕에 이거는 왜냐면 내가 이 손목에 걸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스틱을 쓰다가 필요 없으면 이거 놓으면 이게 항상 내 몸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할 때 안 되면 다시 쉴 수 있지만 이렇게 잡게 되면 놓으면 얘도 놓칠 거예요. 기왕에 이렇게 잡는 게 좋고 뭐 요거까지 괜찮다 사용하는 데는. 근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건 사용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스틱 종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분리형이라 해가지고 이게 요즘 이제 이게 짧아요. 보통 요거는 지금 3단짜리인데 4단까지가 분리가 돼가서 이렇게 링 안에 이제 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딱 던지면 얘가 딱 펴지면서 이제 조절해서 얘도 이제 고리 조절하는 거고 얘는 돌리는 형이에요. 얘는 돌리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분리가 돼서 접으면 한 요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옆에 배낭 주머니에 쏙 들어가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돌려서 우리 초창기 아마 보였던 스틱 종들인데 돌려서 줄이게 되면 이게 길어져요. 그래서 자기 배낭이 길죠. 그래서 이 캡이 없을 때 대중교통에서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 요걸 잘 안 써요. 요즘 요걸 많이 쓰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 이거 쓰는 게 이게 힘이 아까 부러진 거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편하니까 쓰는데 제가 볼 때는 힘이 내가 이걸 써서 다른 걸 써서 한번 해봤는데 힘이 더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만약에 해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요 고리형하고보다는 또 장단점이 또 있는데 얘는 돌려서 고정시켰기 때문에 좀 덜 돌리게 되면 쑥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그건 좀 없어요.
근데 힘이 좀 난 내가 볼 때 얘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저는 이걸 안 사고 저는 이걸 많이 쓰고 있고 지금도요. 이걸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 캡하고 아니면 또 스틱 집을 별도로 사서 제가 이제 배낭에다 꽂고 다니고 해서 나마다 안 단축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즘 종류는 이렇다. 스틱 종류는 요게 이제 중요한 장비가 모든 겁니다. 금방 못 들으셨죠? 스틱 부러지는 거 내가 설명해드렸는데 여기 이제 그 접는 식이고 요거 이제 돌려서 하는 식인데 제 개인 의견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낫다. 요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짧아서 배낭에 옆에 쏙 들어가니까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힘이 얘가 더 많이 들어가지고 얘는 덜 부러져요. 대신 힘이 좀 못 받는 것 같은 경향이 있다. 아까 부러지는 그 장단점의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장비는 요거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제 트레킹 옷, 트레킹복, 등산복 뭐 이런 건데 뭐 많은 분들이 등산복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특히 산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트레킹 해보셔도 알겠지만 풀 세트를 입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냅하면 냅바 쫙 위아래 쫙 등산화까지. 그거 되게 안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 진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그래요 보면 이제 저는 편한 거 그냥 사서 입고 저는 세이브존 저기 애착하는 이유가 저는 세일하는 것만 사요. 내가 애가 티가 필요하면 세일할 때 가서 세일할 때 사면 되는데 그걸 풀세트 사면 아크테릭스? 야, 거기는 잠바 하나가 100만 원이고요. 바지 하나가 60만 원이에요. 그 많은 장비를 진 내 돈으로 환산해도 배낭 썼던 내 돈 들여서 산 게 100만 원 이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잠바 하나가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게 세계적인 메이커예요. 거기가. 근데 어쨌든 등산복을 사고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옷을 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메이커 이런 거 풀세트 그거 아니라 내가 진짜 필요한 거를 사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기능 이제 옷이 기능성 특히 이제 겨울 등산을 하게 되면 겨울 등산에 등산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름도 기능성을 입는 이유가 저같이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빨리 땀이 배출되고 그다음에 땀 냄새가 덜 나요. 근데 만약 면티 같은 걸 입으시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리면 내 스스로 땀 냄새가 나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산행을 하게 되면 산악회 사람들이랑 같은 버스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하나 땀 많이 흘려서 땀 냄새 상대방이 나면 그분들도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도 이 기능성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름에는 그렇지만 겨울에는 더더욱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기능성 옷을 입어야지만이 빨리 땀이 배출돼야 동상이 안 걸려요. 추위도 덜 타게 되고. 근데 만약에 안에 면티를 입었다. 이 땀이 배출이 안 돼가지고 이게 얼어요. 그럼 내가 동상이 걸려요. 저체온증이 오는 거고. 그래서 기능성을 입는 거니까 그거는 뭐 금액 따지지 마시고 기능성 필요하다. 트레킹할 때 등산하다. 세일 사면 돼, 세일. 그러니까 제 성향이고 저 각자 그렇게 사셔라. 그러니까 꼭 물론 뭐 저 북한산에 가보면 미군 부대 미군인지 미국인이나 외국 애들이 그냥 단순한 청바지 입고 올라가는 거 저도 그게 좋게는 봤어요. 근데 청바지가 100군데 정도 올라갈 때는 괜찮겠죠. 근데 만약 1000m 이상 가는데 그 청바지 입고 산을 타시면요 쓸려요. 허벅지가 쓸려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성 옷을 입는 거고 등산복을 입는 거지 그게 뭐 패션이고 나 돋보이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100몇십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그런 옷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옷을 사야 된다. 그리고 똑같이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말도 있는데 양말이 몇 양말 신을 거냐 뭐 겨울에는 뭘 신을 거냐 양말도 한 두서너 가지 켤레가 있어야 되고 특히 겨울에는 예벌의 양말 갖고 가셔야 되는 게 많이 걷거나 아니면 눈길을 걸었을 때 등산화가 젖게 되면 페퍼 양말도 젖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벌의 양말도 준비하셔야 된다. 트레킹도 겨울 트레킹하게 되면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여름 트레킹하거나 여름 등산도 마찬가지로 물을 내가 건너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말에 여벌의 그런 양말, 또 여벌의 티 이런 건 항상 갖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산을 높이 1000m 이상 갈 때는 정상 부분은 반계절이 빨라요. 그럼 여기가 초겨울이면 거기는 한겨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 아까 말씀드린 겨울옷은 그렇게 더 여벌에 챙겨야 되고 한여름에 정상을 1000m 이상 올라가면 가을 잠바가 있어야 돼요.
추워요 정상 부분. 그래서 그렇게 반계절 1000m 이상 넘어갈 때는 반계절이 빠르기 때문에 정상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반계절 빠른 옷 하나씩 더 예벌의 옷을 준비해야 된다. 이 지금 우리가 있는 데보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모자 필요하시겠죠 당연히 모자 장갑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맨손으로 스틱 잡는 것보다 장갑으로 스틱 잡게 되면 더 이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장갑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정도면 이제 장비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용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비상용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손전등이라든지 뭐 헤드라이트. 왜냐면 그는 내가 혹시 산행을 하다가 해가 떨어질 때 갑자기 해가 떨어질 때 이번 같은 경우 제가 노인봉 갔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려갈 때 길이 너무 밀려가지고 보통 거기 노인봉 거기가 저기 오대산인데 거기까지가 빨리 안 맥히면 한 4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4시간 반, 5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1시에 산행을 하니까 그 온 코스를 다 밟게 되면 거기에 5시간짜리 코스인데 이제 후미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 6시간 넘게 산행을 했는데 5시 산은 좀 빨리 해가 지잖아요. 5시가 벌써 지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랜턴이 있었기 때문에 랜턴 켜고 내려왔는데 많은 분들이 랜턴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 핸드폰 후레쉬 켜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비 필요한 장비들이 이런 겁니다. 근데 주머니 칼도 필요해요. 특히 주머니 칼은 지 났을 때 이게 칼을 이게 찔러가지고 피를 하면 지가 금방 났잖아요. 요즘 뭐 지압 침도 갖고 다니고 막 그러시는데 뭐 산대장들이 그런 게 의료도 갖고 다녀요. 선대장이나 중간 흠이대 정도는 스프레이 파스도 갖고 다니고 그래서 갑자기 일이 생기면 모를게.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물통 필요하시겠죠. 물통. 그다음에 보온병, 겨울엔 보온병. 그다음에 또 산에 가서 제일 맛있는 게 트레킹에서 제일 맛있는 게요. 평소에 컵라면 맛이 없잖아요. 산에 가서 컵라면 진짜 맛있어요. 그럼 당연히 보온병이 필요합니다. 왜? 부어 먹어야 되니까 뜨거운 물을 그런 거. 그 다음에 선글라스 있어야 됩니다. 선글라스.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으니까 눈이 부시면 특히 겨울 산행은 선글라스 필요한 게 뭐냐면 눈 산행할 때 눈이 제일 많이 고장나는 게 그 자외선이 발사되는 자외선이 눈을 제일 망가뜨려서 선글라스 있어야 되고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장비를 말씀드린 거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백팩핏이 더 추가되는 게 텐트, 뭐 침낭, 깔고 자는 매트리스, 그다음에 취사도구, 그다음에 앉아서 먹어야 되니까 의자도 필요하죠. 네. 이렇게 더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의자는 요즘 최근에 와서 저희가 옛날에 산에 다닐 때는 간단하게 자기 혼자만 앉을 수 있는 깔판을 갖고 다녔는데 요즘 그것도 힘드니까 다들 의자를 준비해고 다녀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그다음에 이제 식사하는 깔고 그거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먹으니까 무릎이 그만큼 덜 아프고 쭈그리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서 의자가 요즘은 의자도 비싼 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의자는 내 몸무게에 맞는 의자를 사셔야 되고요. 기왕이면 이렇게 접혀지는 게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배낭에 넣기 편안한 방법은 자기가 선택해야 되겠죠. 의자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는 의자는 배낭 양쪽에 이렇게 꽂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붙이면 요 정도만 해요. 요보다 조금 더 긴 건데 내 힙과 들어가니까 앉아야 되니까 요게 딱 접해지면 딱 요만 해가지고 배낭 옆 주머니에 딱 꽂으면 돼요. 그런 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장비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실 거 있습니다. 혹시요 호각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 호각은 왜 필요하냐면 내가 조난당했거나 혼자 특히 이제 단체 산행 때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혹시 혼자 산행하다가 조난당했을 때 나의 위치를 알려드리려니까 호각이 있어야 됩니다. 최고예요. 호각이 최고예요. 그렇죠. 호각이 최고죠. 아니면 요즘 또 핸드폰이 다 있어서 핸드폰으로 또 벨도 울리고 그래요. 또 뭐 장비에서 혹시 제가 조금 더 아니까 설명해 드릴 거 필요 있는 거 없으세요? 너무 잘해가지고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례로 이제 요즘은 또 산행 어플이 잘 돼 있어요. 산행 어플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램블러라는 어플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GPS에서 내 위치를 딱 잡아줘서 내가 초행 산행을 하더라도 램블러를 깔고 내가 갔던 코스 누군가 갔었으면 그게 검색해서 그 코스 가고 싶으면 따라하기 누르게 되면 내비게이션처럼 갈림길에서 좌측 가서 우측 가서 다 설명해줘요. 램블러라고 있고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에 가셔가지고 산행 어플만 치시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쓰고 있는 건 그거 다 있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는 게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알 수 있고요. 또 남이 어디 가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트레킹하고 싶다. 이게 지금 그 어플인데 내가 얘를 서울시 지금 이게 전국에 있는 트레킹길이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서울시 선택하게 되면 서울시에 처음에 나오는 게 관악산 계곡 나들길이에요. 그 저희가 이제 뭐 지방 가면은 뭐 우리가 아는 게 제주도 가면 올레길, 예, 또 지리산 둘레길, 뭐 북한산 둘레길, 근데 고양시도 있죠 누리길, 예, 이게 여기 다 있어요 어플 안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고 싶은데 나 길을 몰라? 그럼 뭐 누군가 쫓아가야 되잖아요. 물론 혼자 하시는 건 위험하지만 어쨌든 누군가 같이 못 가고 혼자 갈 때라도 이런 어플이 있으면 어플을 깔아서 내가 가는데 클릭하게 되면 얘가 다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처럼 그냥 얘 이만 펴고 가면 돼요. 펴고 가면 여기서 갈림길이다 어디 가야 돼 뭐 표지판 이런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요즘은요. 똑같이 산행도 똑같아요. 산행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내가 그래서 이번에 오대산 뭐 노인목을 간다 그러면 그걸 남이 갔던 거를 내가 좀 따라가기만 하면 갈림길이 많은데 뭐 어디로 가야 돼 뭐 해야 돼 우왕좌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장비에. 선생님이셨어?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우리가 이제 코스모스 보러 가기로 했죠. 그 행사장을 알려드리면